자, 이번 시간 정책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페이지는 210페이지입니다. 정책론이 문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강의를 천천히 저 양을 많게 좀 하겠습니다. 시장론에 우리가 봤던 입지 파트는 이쪽 파트는 이렇게 문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봤습니다. 근데 정책은 자세히 봐야 돼요. 자, 부동산 정책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 정책론 전체적인 문제수를 보죠. 나온다면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정책 파트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높진 않는데 정책이 이제 토지 정책하고 주택 정책을 나누겠죠. 자, 근데 토지 정책도 요즘은 공보 문제를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힘든데 제가 공보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택 정책은 이제 지금 관련된 우리 정책들,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선분양, 후분양, 뭐 이런 것 쪽으로 많이 또 틀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니까 또 우리나라가 지금 토지 정책 중에서 폐지된 것들은 어떤 거냐, 어떤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는요. 자, 우리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에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해 나갑니다. 관계 개선. 근데 악화됐어요. 그럼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하죠. 정책은 공적인 노력 과정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문제의 특징. 자,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정책을 쓰겠죠. 자, 여기도 이제 출제 빈도가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끊긴 겁니다. 하지만 끊겼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들어갑니다. 자, 앞자를 따서 악비지혜라고 하거든요. 악비지혜. 자, 악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죠. 비가역성. 자, 그 다음에 지속성이라는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 있고요. 자, 해결수단의 개별성이 아니라 해결수단의 다양성입니다. 다양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결책이. 그래서 악화 성향은, 자, 처음에는 부동산이 작은 문제로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큰 문제로 악화됩니다. 그럼 더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큰 문제로 악화된다. 큰 문제로 악화된다.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책을 보시게 되면 악화 성향은 힌트가 문제가 생기면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1번에 악화된다. 자, 2번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 토지이용 규제를 소홀히 하면 스포리 난개발이에요. 난개발이 더 확대되겠고요. 더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가역성은, 자, 이건 뭐냐면 한 번 악화된 건 회복하기가 어렵죠. 이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회복하기가. 강남의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자, 우리가 옛날에는 농가를 하셨는데 옛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역성은 회복하기가, 옛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특히 1번 같은 경우 집가가 한번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구로 환원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고, 자, 지속성이라는 자체는 악화 성향과 시간이 흐른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더라. 그럼 지속시킨다. 계속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양쪽 문제가 해결하면 또 질적 문제로 계속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속성은, 자, 시간 동안함이 계속된다. 그럼 1번 지속성을 갖는다. 2번 지속성을 갖는다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해결수단의 다양성이 한번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개별성이 아니라 다양성이에요. 자, 부동산학은 종합운용과학입니다. 그러면 종합운용과학이기 때문에 종합정책을 쓰죠. 단순 정책을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성이 아니라 다양성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K포인트는 해결수단의 다양성이죠. 그 종합적 정책을 쓴다. 종합적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악비지혜로 암기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부동산 정책 파트입니다. 자, 들어간다면 정책은 정부의 개입으로서 공적인 노력 과정이 되겠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는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예요. 그죠? 이제 이걸 가지고 자,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넘겨보시면 시장 개입의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으며 나중에 가게 되면 시장 개입의 근거가 아니라 그 수단입니다. 어떤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럼 근거와 수단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가볼까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옛날엔 이유라고 나오는데 자, 요즘 이제 근거라고 나옵니다. 뛰어든 근거. 왜 뛰어들게 됐냐? 자, 두 가지입니다. 뛰어든 근거가 정치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기능이 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바꿔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자, 드랍도 할게요. 자,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가 아주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적정 배분이 돼야 되는데, 자, 이건 너무 잘 되니까, 자, 돈 놓고 돈 먹기. 있는 사람이 너무 먹는 거죠.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해야 됩니다. 그럼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같이 사회적 구성원이라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이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요. 좀 싸게 지게끔 해야 되죠, 정부가. 그럼 이제 저소득층에 맞게끔 소득을 재분배시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재분배시킨다는 거는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조세의 기능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없는 사람 나눠주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이고요. 자, 경제적은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맡겨놓으면 적정 생산이 아니라 과소 생산이 된다고 우리가 배우셨죠. 그럼 적정 생산이 되는데 너무 과소되거나 과대되면 효율적 배분이 안 돼서 시장이 안 돌아가요. 자,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요. 경제활동하는 게 시장이에요. 그럼 시장에 실패 나오면 경제적을 찍고요. 자, 제가 좀 혀를 짧게 합니다. 이게 저속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저속, 그러면 정치적이 나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넘깁니다. 정치적과 경제적입니다. 그럼 제가 정치적 하면 저소득이죠.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효율성, 형평성, 기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저소득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우리가 이 주택을 만들어야 되죠. 자, 경제적은 시장 실패 수정 때문에 개입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건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을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은요. 자, 첫 번째 나왔던 게 우리 시험 문제.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죠. 완전 경쟁은 이론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불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는 시장 실패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독점은 한 업체, 과점은 2개, 3개 정도 되겠죠. 자, 그럼 독과점이나 자체는 보통 대기업을 얘기합니다. 대기업은 보통 규모를 크게 해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규모를 크게 합니다. 자, 그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럼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자기의 생산비를 줄입니다. 그럼 생산비를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생산비를 줄인다는 것은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비용 체감 산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체감 산업.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를 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가격을 다운시키죠. 그럼 중소기업과 가격 경쟁을 해요. 중소기업이 도산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독과점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연 독점으로. 그러다 보면 대기업만 살아남으니까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독과점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2번입니다. 2번에 가시면은 독과점 기업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불안전해서 그래요. 그럼 독과점은 가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바람직한 것보다 나중에 과소 생산을 할 수 있고 사회적 혼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른쪽 보시면은 규모의 경제가 대기업이에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면 기업이요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럼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장기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면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중소기업이 도산됩니다. 비용을 체감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 독점으로 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을 규제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좌측에 보시면 공공재에다가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가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공공재는요, 공공이 쓰는 재화예요. 그죠? 그래서 공동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안 서비스나 국방 서비스, 특히 이제 우리가 생태공 같은 걸 얘기하죠. 자, 그 지역의 생태공 같은 거를 이렇게 개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단어가 이제 튀어나오냐면요. 자, 공동 소비를 합니다. 자, 어떤 우리 일반 재화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소비하면 한 사람이 소비를 못 하거든요. 근데 공동 소비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합하지 않는 비경합성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 돈을 안 내도 비용을 내지 않고도 배제하지가 않아요. 비배제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은 무임승차하게 되겠죠. 무임승차. 자, 그럼 이걸 정부가 시장에 맡겨서 우리가 사적 시장인 민간 기업한테 하라 그러면 민간 기업은 제대로 생산을 안 할 겁니다. 그럼 적정 생산보다 과도 생산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럼 공공재라는 것은 꼭 국가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이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공공재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을 걷어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공재는 직접 시장 실패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들어보죠. 자, 공공재란 여러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지 않는 비경합, 공동소비죠.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 배제하지 않는 게 비배제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임승차가 발생이 돼요. 자,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과 공동소비, 비배제, 무임승차가 되다 보니까 과소생산이 나타나죠. 그러면 정부가 민간한테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직접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재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내구재가 아니라 비내구재 모두 다 우리 공공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정보의 비대칭. 자, 이거는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부동산은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성입니다. 그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정보의 차이가 있죠. 그럼 정보가 비대칭성이라는 건, 자, 대칭이라는 자체는 똑같이 된 게 대칭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건 비대칭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측으로 경사가 졌죠. 그럼 이쪽은 정보가 많은데 이쪽은 정보가 부족하죠. 자, 그 다음에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적정 배분이 안 될 수도 있죠.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 우리가 불안전이라는 자체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정보가 비대칭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많은 정보를 얻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너무 양이 정보가 부족하면 역선택이고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갑니다. 정보의 불안전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게. 정보의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이라는 거 주의 있게 보시고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정보의 배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차이가 있어요. 역선택은 우리가 어때요? 정보를 적게 갖고 있으니까 거래 행위를 할 때 정보가 부족한 거래 당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거나 열등한 제한을 구매하게 되고요.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도덕적 해입니다. 약속한 걸 쉽게 지키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을 또 말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자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나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외부 효과예요. 자, 여기 보세요. 외부 효과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자, 요거 자체를 시험 문제에서는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우리가 요걸 자체적으로 정예복과 부예복과를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은요, 일단은 217페이지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정예복과와 부예복과 있죠. 자, 요걸 이제 보고요. 책의 내용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리는 걸로 가도록 할게요. 자, 정예복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요. 자, 그럼 공공재 같은 게 이제 공원 같은 게 이제 정예복과거든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정예복과는 우리가 가소 생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정예복과도 시장 실패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죠. 그럼 보조를 해주거나 직접 공급을 해주거나 그래서 외부 효과 자체가 시장의 실패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좀 시험 출제가 많이 되면서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를 우리가 좀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제목이 시장 실패의 수정에서 원인을 보고 있거든요. 그 원인 중에서 외부 효과를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우리가 217페이지를 보고 먼저 그 틀을 잡는 게 좋으세요. 자, 정과 부입니다. 정은 플러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자, 부는 마이너스, 부정적이죠.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쉽게 간다면요. 아까 공공재라는 게 있었잖아요. 공공재의 공원이요. 생태공원. 그럼 우리가 공원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정의해볼까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회적 현상이 핀피라고 합니다. 자, 핀피라는 건, 자, 이 공원을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설치해 주자는 거죠. 설치해 주세요. 라는 사회적 현상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 같은 경우는 막죠. 현수막을 걸어요. 그래서 이건 님비라고 합니다. 님비. 그래서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절대 안 됩니다. 설치하지 마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럼 please는 정이고 님비는 부니까 피면 정, 애는 부다. 그래서 please라고 생각하세요. 피는. 아, 이거 정이구나. 애는 not입니다. 그래서 앞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다. 이렇게 하는 게 빠릅니다. 자,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한 거를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외부라는 거는 창밖의 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 효과는, 자, 외부 효과의 정의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되는 곳입니다. 그럼 시장에 대해서 당사자가 거래된 걸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죠. 그럼 시장의 외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시장에는 거래 당사자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자, 매도자가 있으면은 매수자가 있고요. 자, 얘가 공급자라면 얘가 수요자가 되겠죠. 그러면 상품을 팔게 되면 돈을 줍니다. 가격 기구를 통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걸 배우셨냐면 이렇게 이제 쭉 갈라서 만약에 이 토지가 옆에 있는 토지에 영향을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토지 소유자가 A 토지 소유자인데, 여기에 지금 B라는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자, 여기 C라는 토지가 여기 D라는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토지가 움직이지 않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얘가 지금 여기다가 좀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공공재의 공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는 것도 좋죠. 근데 괜히 공원을 만든다는 건 좀 우스우니까 정원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겁니다. 자, 그럼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하고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많이 부담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소비에서도 나타나요. 생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편익을 본다면요. 편익은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편익을 본다면요. 사회적 편익이라는 것은 사적 편익에다가 추가적인 편익이 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얘는 그렇게 비용을 많이 투자했으나 진정 자기가 원하는 건 10밖에 못 얻어가는데 100밖에 못 얻어가는데 얘네들이 더 이익을 받아서 자, 10을 더 얻었답니다. 사회가. 그러면은 110을 사회적 편익이 더 유리하니까 사회는 유리해요. 자, 환경이 적용되니까 공원 같은 정의복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공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 정원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넓다 보면은
이걸 또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들어가서 또 이 사람들이 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임승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정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안 준단 말이죠.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줘. 그래서, 이게 소비가 얘 입장에서 너무 가소소비 돼 있다는 겁니다. 개입해서 좀 보조를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개인애들 편익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보다는 생산 측면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만약에 저기 C라는 토지가 공장을 합니다. 공장을 하면서 시멘트에 대한 폐수를 내려보내요. 자, 그럼 얘네들이 양식업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이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이에요. 부의회복가 발생합니다. 자, 개인이 부담한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그 사적에다가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공해방지 시스템을 설치 안 하고 자기는 100원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경을 치유하는 비용이 지가 부담한 것보다 10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110원만큼 사회가 불리해져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정부는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경우는 정해복과 같은 경우는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얘는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부담을 부과시키죠. 그럼 얘가 과소가 아니라 과대 생산했던 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대되거나 과소 생산되면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적정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이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건요. 사적 편익이든 사회적 편익이든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편익적으로 크지가 않아요. 비용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거는 어느 쪽 편익과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오셔서 자, 내부 효과는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성입니다.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과도 관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이 다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정은요, 사회가 유리하다고 재보시면 돼요. 사회가 유리하다. 자, 그럼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가 다 발생이 되죠. 그럼 생산은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소비는 자기의 편익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3필지, 4필지, 5필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옆집을 쓸어줘요. 그럼 쓰레기 봉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유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사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가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하니까요. 그러면 과소 생산이 되는 거죠. 왜? 공공재랑 똑같아요. 자, 근데 사회가 유리합니다.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정해복가가 발생됐다고 나왔습니다. 자, 주위에 주택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요 곡선을 어떻게 움직이냐가 나왔었는데요. 당연히 보세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나왔거든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우리가 결론은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해복가가 존재하거나 발생하면 주택 수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우측으로 이동하더라. 자, 부의복가는요. 자, 요거는 이렇습니다. 좀 전에 얘가 공장을 해요, 갑돌이가. 공장, 시멘트 공장을 해서 폐수를 내려보냅니다. 폐수를. 자, 폐수를 내려보내서 여기 양식업이 떼죽음이 되거든요. 그럼 물돌이가 어디 갔습니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뭐 했다면 딱 잡아 떼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가격 기록을 통하지 않았다. 했다면 안 됩니다.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주고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해준 거죠. 거래 당사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에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도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정해복가 아니라 부해복가는 이렇게 봅니다. 트렌드가 요새 사회가 불리합니다. 그럼 사회가 불리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적 편익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 입장에서는 사회가 불리하다 보니까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 비용을 줄였잖아요. 그럼 과대 생산돼요. 그럼 적정 생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하겠죠. 자, 소비입니다. 소비는 사회가 불리하다 보니까 개인의 편익, 사적 편익이 오히려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편익보다. 그럼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과대 소비가 됐다는 거는 또 적정 배분을 만들어야겠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자, 우리가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자, 가격과 양에서 얘는 시멘트 공급을 안 하죠. 조세를 부과시키면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 공급이 줄면서 시멘트 가격이 올라와서 가격이 올라와서 부동산 가격을 또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고 임대도 올라가니까 정부가 시장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을한테 피해보상 청구권을 줍니다. 피해보상 청구권. 그래서 코즈란 애가 어떻습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정해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피해보상 청구권을 주게 되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규제를 안 해도 시장의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21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정의보가를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자, 제3자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자, 어떻습니까?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줬죠. 그래서 우리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니까 가소생산, 가소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는 보조를 해주고 조세를 경감시킵니다. 자, 그럼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이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대학교 교과서는 우자가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조금 또 난이도가 높은 건 이쪽으로 우측으로 올라가는 상향 이동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측은 수요가 늘어나고요. 그죠? 이 양이고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우상향 이동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을 통해서 아니면 이게 존재한다면 가격과 수급량이 또 증가한다는 거고요. 핀피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의복가입니다. 자, 부의복가는 시장 메커니즘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3자한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죠. 그럼 사회가 불리하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적 편익이 많이 큽니다. 그럼 가대 생산과 가대 소비를 하겠죠.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그럼 여기에 대한 벌가금을 부과한다. 중과세를 매기겠죠. 그럼 정책을 통해서 곡선이 상향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좌측이죠. 그럼 좌측으로 상향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럼 좌측으로 상향 이동했다는 것은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공급은 줄고요.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은 줄고 수급량 감소하고 가격 상승한다.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 페이지 가시면 정부의 실패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재 가시면 213페이지 정부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부의복가를 규제했더니 시멘트 공급을 줄여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서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해서 또 가격도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규제라는 게 앞에 나옵니다. 규제에 의해서 불안전해진다. 규제에 의한 경직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코즈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217페이지를 가시면은 코즈의 정리가 나와요. 그래서 코즈는 환경 오염의 부의복가 발생 시, 자, 어떻습니까? 아까 이 부의복가가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그 발생 시 제3자에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 피해보상 청구권을 주게 하죠. 그 오염행위가 이자가 오염 배출을 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그 외복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제학자인 코즈가 얘기합니다. 환경재산권을 분명하게 하자는 거죠. 정부의 개입 없이가 키포인트입니다. 시장기구 스스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치적과 경제적,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또 정책을 만들어서 정과 부가 있으면 정과 부 모두 시장이 실패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틀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토지정책입니다. 토지정책을 토지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정책, 그 다음에 주택정책, 조세정책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원인, 그 다음에 거의 대책, 자, 그래서 외부 효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토지 정책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